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을 유엔 차원의 의제로 끌고 간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전선언 제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북한이 문 대통령 제안에 제발 전향적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초유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중단 사태. 민간 위탁업체가 백신을 차에서 차로 옮기던 중에 일부를 상온에 노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신 조달 공급을 총괄한 업체는 올해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의약품 도매 중소기업 신성약품입니다. 백신 조달 입찰이 정부와 제약사 간 단가 줄다리기로 4차례나 유찰이 됐고 그 결과 신성약품이 이 일을 맡게 됐는데요. 신성약품의 미숙한 유통관리와 최종 공급까지 여러 단계 여러 업체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성약품은 일부 물량의 배송을 의약품 물류 전문기업 S사에 맡겼고 S사는 1톤 트럭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지역별 물류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결국 1톤 트럭 기사들이 백신을 트럭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건데요. 백신 무료 접종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인데도 민간 조달업체가 대규모 물량을 조달하고 조달업체는 백신 수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러 배송업체의 수송을 맡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구조, 이게 또 문제가 터지는군요. 최악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500만 명분의 백신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에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법무부가 이런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관회의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 기간 덜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도화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사회문화운동이 아닌 실제 법안 발의에 나설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민생갑봉의 안진걸 소장이 청취자분들에게 약속했던 법안이기도 하죠. 갑봉이가 땀나게 발로 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에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에 제출된 사고 일주일 전인 4월 10일부터 참사 당일까지 영상 파일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데이터가 복사된 뒤 덮어쓰기 된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을 파악했다고 의도적 조작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CCTV 영상 저장 장치 본체를 세월호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도 확인이 됐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실은 인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중앙대 회계학과 대학원 후기 입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명의 교수가 해야 할 대학원 입시 면접을 회계학과 학과장 1명이 단독으로 한 뒤에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건데요. 실제 이 학생은 석사과정에서 총 평점 평균 4.5점 만점에 4.27점을 받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중앙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대학의 교수들도 입시 부정 사건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혼자 면접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아무 때나 코로나 갖다 붙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중앙대학교 설립 이념이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 참도 이거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